안녕하세요. 잘방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발표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광명 뉴타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3기 신도시는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광명시흥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광명시흥은 들어간다. 그리고 광명시흥에 9만여 가구나 신도시가 생길 거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광명시흥이 빠졌고요. 심지어는 인터뷰를 보면은 국토부에서 광명시흥은 애초부터 넣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광명시흥이 빠진 이유를 들어보면은 입주민들의 반대라고 보여집니다. 광명시흥 대신에 서남부 지역에서는 김포국제공항의 남쪽인 대장동이죠. 부천시 대장동이 신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보통 신도시가 지어질 때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교통시설이 필수적으로 이제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보통 신도시가 들어서면은 그곳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주변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대부분 신도시 신설을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철도망이죠. 교통망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걸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신도시 지정과 함께 교통시설을 이제 추가 신설을 해서 그런 불만을 좀 무마시키는 것도 있고, 실제로도 이런 대규모 입주단지이기 때문에 교통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부족한 곳, 특히 이 지하철 같은 철도망이 없는 곳, 그런 곳이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게다가 집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미 주택가인 곳에다가 그 신도시를 짓게 되면은 주변 반대도 크고 그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튜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광명 신도시는 일단은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죠. 게다가 1구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까지도 사용할 수 있고요. 게다가 광명 KTX역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과 안양과 판교를 연결하는 월곶 판교선, 줄여서 월판선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교통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교통망이 있는데 굳이 딜할 그런 교통망이 없다는 거죠. 입주민들과 신도시를 주고 교통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통망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이 광명에 신도시를 넣으려면은 이렇게 남북으로 교통망, 그러니까 철도선이 생긴다면은 그거 가지고는 이제 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입주자들이 많은 지역, 이런 것을 관통하는 그러한 철도망이 생긴다면은 신도시를 환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득이 없이는 절대로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 광명은 3기 신도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의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많은 입주민들이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한다면은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교통망이 필요한 곳, 그래서 그 서남부 지역에서는 부천의 대왕동이 지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이후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재개발에서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앞으로 나오는 재개발 지역의 임대 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가 앞으로 적용되는 지역들은 사업 시행 인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부터 그 임대 비율 30% 상향이 연내에 시행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광명 뉴타운 지역 내에서는 과연 어느 어떤 지역이 해당이 되느냐, 그거를 봤을 때 이렇습니다. 광명 1구역 이제 곧 관리 처분 나죠. 광명 2구역 이미 관리 처분 나서 2주 철거 중이죠. 4구역도 관리 처분 준비 중이고 5구역도 준비 중이고, 근데 이제 9구역부터가 문제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준비 중. 그 다음에 10구역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11구역 아직 신청 중인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11구역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11구역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광명 사거리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모두 이제 재개발이 된다면은 가장 대장 단지가 될 수 있는 단지인데요. 그리고 세대수도 4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그런데 아직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임대 비율 30% 이상
묶이게 돼서 그거가 이제 앞으로의 사업 향방이 약간은 좀 좋지는 않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여기 11구역이 그렇게 지지부진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초등학교가 이 근처에 광명남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많은 4,000세대 이상의 입주자들이 들어오려면은 초등학교를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를 증설하든지 아니면은 신설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면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이거를 이제 기부 체납으로 들어서게 된다면은 한 3개 정도의 동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3개에서 4개 정도. 그러니까 이 11구역의 조합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입주자들 받으면은 그만큼 분담금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그만큼 아파트 지을 땅이 줄어들고 그러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분담금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애초부터 사업 시행 인가 준비를 할 때부터 애초 계획부터 이제 광명남 초등학교를 증설하겠다. 증축을 해서 이쪽 초등학교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쪽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신설로 가야 되느냐 막 그러한 논란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그런 진행 사항을 갑자기 뒤집고 신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 마음이 그 임대 비율 상향 30% 상향 때문에 마음이 급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11구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런 발표에 좀 타격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12구역도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 인가 준비 중이고요. 14구역, 15구역, 16구역은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제일 빠른 16구역은 벌써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쪽은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광명 뉴타운은 이러한 사항들을 좀 숙지를 해두시고 그리고 계획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광명 뉴타운에 관한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그리고 3기 신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지역들 그리고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